AI가 만든 저품질 컨텐츠, 이른바 슬롭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기술업계의 기묘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시면서 뭐 볼 거 없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뭔가 콘텐츠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막상 제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느낌.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딱 시작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별로 재미도 없는 TV쇼를 그냥 멍하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농담을 한대요. 자, 이제 꿀꿀이 죽 먹을 시간이야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영양가 하나 없는 사료를 먹는 것처럼 컨텐츠를 그냥 꾸역꾸역 소비한다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사실 지금 기술업계의 아주 심각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네, 바로 슬롭입니다. 올해의 단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AI가 마구 찍어내는 저품질 디지털 컨텐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AI가 만든 글이다 글,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 정보들이 마치 여물통에 담긴 사료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그걸 생각 없이 그냥 소비하고 있는 이 현상, 그 자체를 슬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양의 슬롭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거대하면서도 좀 기묘한 금융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와, 이게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 무려 13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존이 오픈 AI에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AI 산업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순환경제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수의 진짜 큰 기업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몸값을 막 부풀리는 구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 어떤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스타트업은 그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거죠. 결국 돈이 돌고 도는 건데 밖에서 보기엔 어때요? 두 회사 다 엄청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AI 스타트업들은 굳이 막 힘들게 상장, 즉 IPO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버릭스라는 회사처럼요. 그냥 비공개로 투자자들한테 수십억 달러씩 투자를 받으면 되니까요. 대중의 감시나 까다로운 규제 없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AI 경제는 거품처럼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그 정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진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아이로봇, 룸바 아시죠? 로봇 청소기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붐을 일으켰던 레드 파워바이크도 있고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정말 친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혁신적인 회사들이 지금 전부 파산 위기라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특히 아이로봇 사례를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때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있던 회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처음엔 생산 비용 아끼려고 중국에 너무 의존했더니 결국엔 값싼 카피 제품들이 시장을 다 잠식해버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아마존의 회사를 팔려고 했는데 이번엔 또 정부가 이거 독점이다 하면서 막아버린 거죠. 결국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회사가 파산이라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쪽에선 AI 기업들이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혁신적인 하드웨어 기업들이 쓰러져 나가고 이 기묘한 상황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규제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이 게임의 룰을 만들 거냐를 두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 행정명령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AI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가 만드는 AI 법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러면 법적인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은 막강한 변호사 팀이 있으니 버티겠지만 돈 없는 스타트업들한테 이런 불확실성은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AI 규제를 두고 양쪽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여주거든요. 왼쪽,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 제안을 보세요.
마케팅 데이터 공개할게,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사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별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생색내기죠. 그런데 오른쪽, 연구원들의 요구를 보세요. AI 훈련시킬 때 무슨 데이터 썼는지 공개해라. 전기는 또 얼마나 썼냐. 보안 테스트 결과도 내놔라.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정말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달라는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요. 바로 규제 포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에 로비를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는 현상을 말해요. 실질적인 책임은 하나도 안 지면서 지키기 쉬운 규칙만 만들어서 우리 규제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만 하려는 거죠.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슬롭이라는 현상부터 AI 산업의 기묘한 자금 흐름, 그리고 무너져가는 하드웨어 기업들 이야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결국 하나의 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기술 발전의 끝이 결국 더 그럴듯하고 더 진짜 같은 슬롭을 만들어내는 것뿐일까요? 이렇게 가상의 세계가 모든 돈과 관심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정작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손에 잡히는 혁신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기술의 미래는 물론이고 게임의 규칙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세상이 온다면 거기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이 던져주는 더 많은 슬럽을 받아 먹으면서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